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신나 보이지 않나요? 오늘 프로듀스 101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사실 푸듀 같은 경우는 저랑 되게 이상하게 얽혀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괜히 뭐 연관성을 짓는 걸 수도 있는데 그 101 때 그때 제가 한참 많이 또 학교 강연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101 때는 아니고 이제 101 애들이 이제 그 열심히 푸듀 한 5회차, 6회차 이때 찍을 때 학교 강연이 가장 많이 들어온 때가 언제냐면 6월 6, 7, 8, 9입니다. 그때가 이제 학교 강연 피크 시기인데요. 그때 막 이제 불붙었죠. 지금 101 X도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거는 좀 너무 어린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우겨서 막내 동생뻘이라고 우길 수 있었다면 지금은 뭐 동생이 아니라 무조건 조카인데 진짜 조카 같은 애들인데 다 멋있어요. 김요한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기분이 좀 업된 이유가 지금 김요한 동영상 하나 보고 와서 힐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시하느라 힘드실 텐데 아이돌 동영상 많이 보면서 힐링을 하시면서 입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밀어줘야겠어요. 여러분 김요한 하나씩 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픽이죠, 원픽. 자, 광운대학교 들어가 볼게요. 일단 광운대학교의 광운 찬미인재 전형 중요하고요. 그 다음 농어촌 학생 전형도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원수가 좀 많고 저도 많이 보내본 전형이고요. 제2차 전형은 뭐 여기 정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광운대를 제가 A 그레이드에다가 편지한 이유는 단순해요. 이거는 그 학교의 실제 레벨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문의를 많이 오는 순서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A레벨의 학교들은 저희 회사에 문의가 가장 많은 학교들이고 B레벨이 이제 그 다음으로 문의가 많은 학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사실 문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뭐 내신으로 아예 확정된 전형이라면 별도로 이런 센터에 문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광운 찬미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가 약 2등급대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막 4등급, 5등급도 합격을 많이 시켰으니까요. 이런 점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네요. 학종 전형은 지금 광운 찬미인재 전형 523명,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이 30명,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으로 이렇게 86명인데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고른기회 전형으로 86명 뽑는 학교가 있고 농어촌 전형 따로 고른기회 전형 따로 뽑는 학교가 있고 이 편제가 굉장히 다르고 그러니까 현재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래서 나의 경쟁자가 어느 범위까지 된다를 보셔야 경쟁률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참 저희 센터가 농어촌을 참 잘하기는 하는데 농어촌은 받지 말라고도 또 상담실장님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왜냐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되고 그 컨설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를 이렇게 이러이런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어도 저희가 제출을 뭐 대리하거나 할 수는 없죠. 근데 제출까지 막 대리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컨설팅의 이해도가 좀 높으신 분들과 진행을 하고 싶기 때문에 농어촌은 안 받고 있는데요.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농어촌 궁금하신 분들은 최대한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농어촌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찍는 부분도 있어요. 분류할 때 어떻게 한다? 고른기회 전형 내에 농어촌이 들어있다면 이 국가부문 대상자 만학도 기초생활수급자 전부 다 경쟁 상대가 되고 같은 경쟁률이 들어가는 거니까 원서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특목고는 다 쓸 수 있는데 어딜 못 쓰나요? 농어촌의 특목고는 못 쓰죠. 그 다음에 근데 요 농어촌이랑 요 농어촌은 이따 어떻게 다른지 이따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능체제는 전부 다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광운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수능체제에 대해서 별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학도 전형은 85년 이전 출생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 300 선발에 70, 30으로 이게 뭐다? 학종 기본형 이제 외울 때도 됐죠. 요소별 최저점을 변경한 것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좋은 학생과 안 좋은 학생의 점수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면접에서
점수 반영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따라서 면접을 잘 본 학생들은 서류 때 꼴찌로 선배수에 들었어도 최초합으로 1배수에 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교 졸업연도 제한 폐지 이거 강남대 하면서 얘기했었죠. 이제 다 쓸 수 있다고. 네, 요거에 바로 이제 세부 인원수인데요. 지금 이제 광운찬비제 전형이 이 맨 앞에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고른기의 전형이 있고 이 고른기의 전형이 아까 농어촌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내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쪽에 보면은 정원 외에 뽑는 농어촌 학생 전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제가 가장 많은 4등급, 3등급 학생들을 광운찬비제 전형을 합격을 많이 시켰는데 실제로 여기 입결은 2등급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균보다 좀 낮은 학생들을 많이 합격시킨 걸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올해는 더더욱이 자소서나 면접의 반영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어요. 일단 교과 전형에 대해서도 이제 내신 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교과 성적 우수자의 경우 작년에 합격자 내신은 1.6 정도로 평균은 잡히고요. 자연계열은 1.73 정도로 평균이 잡힙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광운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다른 학생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학생이 내신 4등급인데 광운찬비제전에 한번 도전해볼래 했더니 자기는 광운대가 싫대요. 여기 교과 전형으로 1.6인데 그래도 싫어 그랬더니 싫대요. 이유는 여학생인데 남학생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싫답니다. 네, 뭐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괜히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요. 좋은 학교라는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 평균 인문이 1.6에 자연 1.7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충원율은 인문이 188% 약 두 바퀴 정도 돌고요. 자연 계열은 188% 역시 두 바퀴 정도 돕니다. 다만 작년에 기준으로 로봇 학부만 86%였고요. 나머지 학과는 전체적으로 다 200% 돌았어요. 그래서 로봇 학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기가 있고 또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추합이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6명밖에 선발 안 하네요. 더 추합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운찬비인재 전형의 최종 입결은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인문계열의 평균이 3.39, 자연계열의 평균이 3.1입니다. 자연계열이 약간 높은 정도이지만 0.23 정도니까 큰 차이는 아니로 보이고요. 충원율의 경우 인문계열은 63%, 자연계열은 80%, 역시 둘 다 1배수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의 경우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 같은 경우는 100%, 91% 이렇게 추합이 빠졌는데요. 나머지 학과들은 많이 빠지지 않았고 특히나 가장 많이 빠지지 않은 학과는 정보융합학과라고 보이네요. 정보융합학과의 경우에는 37% 정도까지만 충원이 돈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정보융합학부의 경우는 지금 요 전형으로 23명 선발할 때 37%밖에 안 빠졌으니까 한 8명, 9명 정도밖에 추합이 안 빠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100%까지 돌았다는 얘기는 전자공학과가 지금 44명인데 예비번호가 44번까지 돌았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운찬비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형입니다. 역시 제가 좋아하는 건 되게 단순한 기준이랬죠. 제가 많이 합격을 시켰냐, 합격률이 높으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원수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의외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좀 많이 선발합니다. 그 점이 저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합격자 내신 평균 한번 볼까요? 미디어 영상학부의 합격자 내신 평균은 3.3입니다. 낮은 편이죠. 왜냐면 국어 국문학이 2.84거든요. 영어 영문학이 지금 2.96이고요. 물론 영어 영문학과라고는 했지만 이제 영어 산업학과로 이름 바뀌었는데요. 영어 산업학과로 이름 바꾼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히려 자소서로 영어 산업학과 쓰기가 조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영어 영문학과를 준비한 다른 학생들은 이 학과를 쓰면서 좀 더 자소서를 약간 산업에 논점을 좀 넣어서 쓰시면 훨씬 좀 부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법학부 38명이나 선발하는데 상당히 많이 선발하죠. 이 법학부의 합격자 내신 평균도 지금 보시면 3.05, 국제학부 4.13, 경영학부 3.49, 국제통상학부 3.9 이 정도가 나옵니다. 참고로 동북아 문화산업학부는 3.68로 이 전년도에는 좀 더 낮은 입결이었는데 점점 입결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신으로 뭐 지원할 수 있다 없다를 구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운대 입시를 해봤을 때 2등급이면 아주 감사하고요. 3등급도 보낼만 하고요. 4등급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5등급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자소서와 면접에서 좀 두각을 드러낸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운 참비인재 전형의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학종 기본형이고 3배수 선발이고 70, 30이다. 그거 말고는 크게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이 학교에 입시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는 점보다 여기는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생기부가 좀 약해도 자소서로 메꿀 수 있다. 면접의 반영 비중 또한 높다. 생기부와 자소서가 뭐 합격자 전체에서는 크게 높은 순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3배수에서 충분히 1배수로 면접만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은 컴퓨터정보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정보융합학부를 각각 10명씩 선발하는데요. 고른기회 전형 아까 우리 살펴보기로 했죠. 아까 농어촌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 벽지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시작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이네요. 6년간 모두 이제 있었던 경우 여기 지금 중고등 6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초등 고등학교 12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농어촌 학생의 지원이 가능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가 다른 걸까요? 이따 뒤에서 농어촌 전형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배자 전형도 이런 전형 쓸 때는 인원수 보고 지원하시라고 했죠. 자, 농어촌 전형 이제 비교해 볼게요. 기획운동 전형에 있는 거랑 농어촌 전형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른지. 일단 이 전형은 인원수 자체가 이 단일 전형으로 70여 명을 선발하니까요. 근데 이거 뭐야? 똑같아요. 유형 1, 유형 2. 어쩌라는 거지? 자,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위에 올라가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볼게요. 자, 고른기의 전형 내에 있는 농어촌 학생과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농어촌 학생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네 개가 같이 쓸 수 있는 전형이고 이거는 농어촌 학생만 쓸 수 있는 전형인데 농어촌으로의 편제는 똑같이 6년, 12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정원 내냐 정원 외냐에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고가 쓸 수 있고 특목고 쓸 수 없고 특성화고는 쓸 수 있고 외국고는 못 쓰고 검정고시 못 쓰고 고교 졸업연도 제한 없고 수능 최저 없는 건 같고 나머지도 다 같아요. 골 때리네. 그러면요 여러분은 당연히 이 전형을 쓰셔야 돼요. 농어촌이 되신 학생들은 여기다 썼다고 얘네들이랑 같이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입학처에 좀 항의를 하거나 물어보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대신 좀 해주실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학업률이나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이 들어가고 전년취의 적합성을 발전가능성에 같이 넣는데 그게 발전가능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발전가능성으로 채점을 하고 있고요. 학업 역량은 20, 전공적합성 30으로 인성과 전공적 합성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성은 착하다가 아니라 학교생활 충실도, 공동체의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 전공적합적 인성. 과연 공학도에 적합한 인성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끈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집착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의 어떤 인지상을 세워서 나는 어떤 인성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어필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이제 발전 가능성,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인성 보는데 보세요. 별표 2개 있잖아요.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융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이 결국 핵심입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는 내 전공과 관련된 그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그 틀과 자기의 논리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신선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논술로 한 200여 명 정도 선발하는데요. 내신은 뭐 20, 40, 40으로 제가 말했던 2배수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점폭을 보시면 4등급까지 그리고 5등급까지는 2점씩 지금 마이너스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넘어가는 요 점수대가 이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 5등급까지는 크게 감점폭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진짜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어요. 참빛 입학 장학생은요. 수능 4개 영역에서
등급합이 5 이내인 자는 4년간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간 매 학기 학업지원금을 300만 원이나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엔드인 것 같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수업료 전액 면제해 학기마다 300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좀 까다롭네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종 4 영역에 이 과목 평균의 등급 오면요,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어저께 봤던 고려대 의대 최저예요. 그러니까 고려대 의대 최저를 맞추면 이런 조건 해준다는 건데 이 조건이면 여기를 안 다니지 않을까요? 이거 약간 눈 가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도 이제 4, 5를 요구하고 있네요.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성적이면은 여기를 안 다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마 입학 장학생 요거는 4합 6이래요. 네, 4합 6이고 이거는 전액 면제에 4년간 매 학기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4합 6이면은 반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 반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 A, 수시 B가 있는데 수시 A는 각 전형의 계열별 입학사정의 총점이 우수한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요, 저 이걸로 진짜 재학생들 장학 진짜 많이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광운찬 비제 전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형에서 걔네들이 총점 우수자니까, 그러니까 서류랑 그다음에 이제 서류 70에 면접 30인데 해서 이제 걔가 내부적으로 한 5등 정도를 했었나 봐요. 그 학과에서. 근데 이제 자연계열에 35명이잖아요. 인문계열에 21명이고 해서 이 자연계열에 35명이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받았다고 막 고맙다고 연락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종 전형 쓰는 학생들, 그 학생 내신이 3.8 정도였으니까요. 내신만으로 선발되는 건 확실히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 나는 그냥 합격해야지까지만 하지 말고 합격해서 1년간 수업료 50%만 내고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1년간이고 여긴 1학기인데요.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A고 B는 이제 그거보다 바로 밑에 등급의 성적을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네, 광운 드림장 학생이 있는데 이거는 수도권 고교 졸업자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저는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역차별 아닌가요? 고른기회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수업료 50%를 감면하고 있고요. 선취업 후 진학 지원 장학생의 경우에는 4년간 수업료를 50% 감면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재직자 정원이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4년간 수업료 50% 감면한 것도 있지만 100% 감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거 자랑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재학생 장학제도 중에서 이제 많이 공략하는 게 요거예요. 로봇게임단 장학금. 네. 그래서 여기 로봇 학과가 되게 세고 추합도 거의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입결도 높으니까 로봇 학과를 쓰신다고 하면은 타 학과에 비해서 내신도 한 2등급은 돼야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반고 기준입니다. 이진실이 486실이나 있으면 굉장한데요. 네, 여기 되게 잘 돼 있네요. 네, 자기소개서는 4번이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자, 4번이 1500자입니다. 여러분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자소서 문항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동영상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꿀팁은 뭐냐면 4번 문항이 있고 4번 문항이 1500자다. 4번 문항이 있고 4번 문항이 1000자다. 4번 문항이 없다. 이 세 개 중에서 어디가 자소서의 반영 비율이 높을까요? 정답. 4번 문항이 있고 1500자다. 이런 학교들이 자소서의 반영 비율이 내부적으로 높은 학교들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광운대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더 브리핑할 건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의 경우에는 양쪽으로 다 지원이 가능하고 농어촌을 별도로 지원하는 그 전형만 지원하실 거는 저는 권장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